인공지능 수학 5번째 시간, 이번 시간엔 텍스트 자료의 연관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비정형 텍스트 자료를 표현하는 방법을 이야기했는데 그 중 하나가 주요 단어의 포함 여부를 나타내는 벡터로 비정형 텍스트 자료를 표현할 수 있고 또 빈도수 벡터로 표현할 수도 있었습니다. 그리고 각 단어를 개별적인 기호로 취급하는 원합 벡터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도 있었습니다. 그런데 이렇게 텍스트 자료를 표현할 때 개별 단어 및 연결된 단어 간의 의미를 알기 어렵고 단어가 많을 경우 아주 큰 차원의 벡터가 필요하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. 그래서 단어의 의미를 고려하여 좀 더 조밀한 차원의 벡터로 단어를 표현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그 방법이 단어 임베딩이라는 방법입니다. 단어 임베딩이라는 과정을 통해 생성된 벡터를 단어 임베딩 벡터라고 합니다. 이때 벡터 연산을 통해 단어와 단어 간의 관계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. 그림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. 고양이, 야옹이, 괭이 이런 말들을 가깝게 배치하고 개, 강아지, 강생이, 강생이는 강아지의 사투리라고 합니다. 이런 말들을 또 가깝게 배치합니다. 호랑이, 범, 어흥이 이런 말들을 또 가깝게 배치하는 것입니다. 그리고 소와 말, 닭이 있을 때 새끼라는 단어를 나타내는 벡터를 정의해두면 소와 새끼를 합한 송아지, 말과 새끼를 합한 망아지, 달과 새끼를 합한 병아리가 같은 관계를 가지고 이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여기서 벡터가 나왔으니까 벡터라는 수학적 개념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. 지난 시간에 벡터는 크기와 방향을 갖는 양을 나타내는 기호라고 했습니다. 그래서 속도, 가속도, 힘 등을 벡터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. 이 벡터는 하나 또는 여러 개의 수를 차례대로 나열한 순서상으로 나타낼 수 있고 기호로는 이렇게 씁니다. A 벡터입니다. A 벡터를 이렇게 썼다면 A 벡터는 3개의 성분으로 구성된 3차원 벡터가 됩니다. 벡터는 시점과 종점을 잇는 화살표로 나타냅니다. 이 화살표가 A 벡터에 해당합니다. 그리고 이 A 벡터는 OA 벡터로 쓸 수도 있습니다. 점 O를 원점으로 해서 좌표 평면을 그리면 A의 좌표를 찾을 수 있고 그 좌표를 통해 벡터를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. 이렇게 벡터를 나타내는 것을 벡터의 성분 표현이라고 합니다. 한편 이 좌표 평면에서 A 벡터는 점 A를 가리키고 있죠. 이런 벡터를 위치 벡터라고 합니다. 이때 A 벡터, 즉 OA 벡터는 점 A와 대응되게 됩니다. A 벡터를 A1, A2로 쓸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. 그리고 이것을 성분 표현이라고 했죠. 이때 A1을 A 벡터의 X 성분, A2를 A 벡터의 Y 성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. A 벡터의 절대값을 붙이면 이것은 A 벡터의 크기를 이야기합니다. 그림에서 선분 OA의 길이에 해당합니다. 그 길이는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하여 다음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. 벡터는 크기와 방향을 갖는 양이므로 두 벡터가 같을 조건은 크기와 방향만 같으면 됩니다. 위치는 상관없습니다. 만약 두 벡터가 이렇게 성분으로 표현되어 있다면 두 벡터가 같을 조건은 X성분은 X성분끼리 같고 Y성분은 Y성분끼리 같으면 되겠습니다. 좌표 평면에 요점을 가리키는 A 벡터가 있고 요점을 가리키는 B 벡터가 있습니다. A 벡터와 B 벡터의 합을 구하려고 합니다. A 벡터와 B 벡터의 합은 평행사변형의 대각선의 길이로 구합니다. 그리고 그 합은 X성분은 X성분끼리 더하고 Y성분은 Y성분끼리 더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요점의 좌표가 A1 플러스 B1, A2 플러스 B2가 됩니다. 좌표 평면에 A 벡터와 B 벡터가 있습니다. 이번에는 A 벡터와 B 벡터의 차를 구하려고 합니다. A 벡터와 B 벡터의 차는 A 벡터와 마이너스 B 벡터의 합으로 계산합니다. A 벡터와 마이너스 B 벡터, 즉 B 벡터를 방향을 반대로 해서 만든 벡터와의 합은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그려집니다. 그래서 이 화살표가
A 벡터 마이너스 B 벡터를 의미하게 됩니다. 아까 벡터는 크기와 방향을 갖는 양이라고 했죠. 위치는 상관없습니다. 그래서 A 벡터 마이너스 B 벡터는 이것과도 같습니다. 한편 A 벡터 마이너스 B 벡터의 계산은 X 성분끼리 빼고 Y 성분끼리 빼서 쓰면 됩니다. 그래서 요 점의 좌표가 A1-B1, A2-B2가 됩니다. 벡터의 실수배, 벡터의 실수를 곱한 것은 X성분에도 K를 곱하고 Y성분에도 K를 곱해서 쓰면 됩니다. 정리하면 평면에 두 벡터가 있을 때 벡터의 합은 X성분끼리 더한 것을 X성분으로 하고 Y성분끼리 더한 것을 Y성분으로 해서 이렇게 쓰면 되고, 두 벡터의 차는 다음처럼 쓰면 되겠습니다. 실수배는 각 성분의 실수를 곱해서 쓰면 되겠습니다. 문장 A에는 연필, 손편지, 종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. 이 연필, 손편지, 종이라는 단어의 인베딩 벡터는 다음처럼 주어집니다. 문장 B에는 인공지능, 이메일, 스마트폰이라는 단어가 있고 그 단어의 인베딩 벡터는 다음처럼 주어집니다. 텍스트 자료의 단어 인베딩 벡터들에서 평균은 주어진 자료를 대표하는 벡터를 의미합니다. 이렇게 정한 벡터와 새로운 단어를 나타내는 벡터를 좌표 평면 위에 표시하여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계산하면 문장이나 단어들 사이의 유사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. 문장 A의 연필, 손편지, 종이 요 세 단어의 인베딩 벡터들의 평균은 다음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. 세 개의 평균이므로 3분의 X성분의 합, 3분의 Y성분의 합으로 계산하면 됩니다. 이 벡터가 가리키는 점은 그림의 X좌표가 1이고 Y좌표가 0.9인 점 M이 되겠습니다. 문장 B의 단어들의 인베딩 벡터의 평균은 다음처럼 구할 수 있습니다. 이 벡터가 가리키는 점은 그림에서 X좌표가 1.5이고 Y좌표가 1.4인 점 N이 되겠습니다. 이제 컴퓨터라는 새로운 단어를 생각해 봅시다. 컴퓨터를 나타내는 인베딩 벡터는 다음과 같습니다. 그림에서 X좌표가 1.6이고 Y좌표가 1.3인 점 C를 나타내는 벡터가 됩니다. 이 점 C와 점 M과의 거리를 구하면 루트 0.5이고 점 C와 점 N과의 거리를 구하면 루트 0.02입니다. 즉 점 C는 점 N과 더 가깝게 있으므로 문장 B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.